윤설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화는 유행수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장터의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녀는 물건의 가치를 단숨에 알아보고 장차 어떤 물건이 귀해질지 정확히 예측해 내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렇게 타고난 셈 능력과 시장을 잇는 능력을 키우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습니다. 마치 꿀벌이 꿀을 모으듯 그녀의 손을 거친 물건들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정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기에 한 고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충청도 홍주. 이 작은 고을은 당시 조선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막 태동하고 상업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갓과 해진 도포뿐인 몰랑 양반들이 속출하는 격변의 시기였지요. 오래된 명문가들은 대대로 지켜온 허례허식과 체면에 젖어 끝없이 쇠락해 갔습니다. 그들은 땅과 곡식을 팔아 체면을 유지하려 했고 아랫사람을 멸시하는 오만한 마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오만이 그들의 영혼을 좀 먹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직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정반대로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영민함으로 무서운 속도로 재산을 일구어 나가는 이들이 서서히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운명과 타고난 장사, 수완을 지닌 천출 여인의 운명적인 조우가 바로 이곳 홍주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을의 운명은 오래된 명문가 홍주 김씨 가문의 몰락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빛바랜 체면뿐이었고 곧 그마저도 빚더미 속에 파묻힐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가문의 구원의 손길이 닿으리라고는 말입니다. 그 손길은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한 곳에서 자라난 여인이 바로 이화였습니다. 이화는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고 고을 장터를 떠돌며 살았는데 그녀를 거두어 키운 것은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 두목 유행수였습니다. 이화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천민의 신분이었으나 하늘이 내린 듯한 셈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상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과 단아한 용모는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도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와 매서운 결단력이 숨어 있었지요. 그녀는 장터를 떠돌며 수많은 사람의 탐욕과 인정을 보았고 그 경험은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화의 남편은 홍주 김씨 가문의 외아들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이름은 윤우, 수려하고 병약해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사실은 고고한 학문과 시서화에 능한 선비였습니다. 다만 그는 현실 감각이 둔하고 인정이 많아 몰락하는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윤우는 끝없이 몰락하는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학문에만 몰두하며 속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명문가의 혈통과 고결한 인품뿐이었습니다. 홍주 김씨 가문의 최고 어른은 시아버지 김판서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닌 명문가의 양반이었으나 체면과 허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아랫사람을 멸시하는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고 결국 이 오만함이 가문의 재산을 빚더미에 앉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천출인 이화를 며느리로 맞는 것을 자신의 인생 최대의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마님은 남편의 무능함을 원망하면서도 양반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전형적인 양반 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화를 천대했습니다. 이화의 가장 큰 적대자는 홍주 부잣집 마름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김판서 가문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덕 관리였으며 이화의 타고난 영민함을 질투하고 사사건건 그녀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악인이었습니다. 이화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스승이자
보부상 두목인 유행수였습니다. 유행수는 이화에게 상업의 비법과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이화가 어려운 난관에 처할 때마다 묵묵히 그녀를 돕는 그림자 같은 후원자였습니다. 이화는 유행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유행수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장터의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녀는 물건의 가치를 단숨에 알아보고 장차 어떤 물건이 귀해질지 정확히 예측해 내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렇게 타고난 셈 능력과 시장을 잇는 능력을 키우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습니다. 마치 꿀벌이 꿀을 모으듯 그녀의 손을 거친 물건들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윤우는 몰락한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땅과 집을 차례로 팔아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고고한 학문에만 몰두하며 속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날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는 고향 홍주 장터에서 우연히 김판서 가문의 처참한 몰락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남았을 뿐 이제 곧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화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찜을 정리하던 순간 길을 걷던 윤우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잠시 눈빛이 얽히는 순간 이화는 알 수 없는 예지력을 느꼈습니다. 윤우의 사주에 크게 쇠락할 운명이 곁에 귀인을 만나 흥왕으로 바뀔 팔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익혔습니다. 그 귀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은 이화는 강한 운명의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윤우의 집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햇볕에 빛나는 노스의 경대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경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수백 년 된 재산을 감춘 비밀 금고의 열쇠와 같았습니다. 이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에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판서가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빚 때문에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자 홍주 김씨 가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에 나타난 이화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화는 유행수와 함께 보부상으로 모은 전 재산을 걸고 김판서 가문의 무일푼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화가 김씨 가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시아버지 김판서는 격분했습니다. 내까지 천한 것이 감히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려 하는가? 내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 대가의 빚을 감당하겠다는 말이냐? 어서 물러가거라. 김판서는 천민인 이화를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사실의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빼앗길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기에 김판서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이화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화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결의의 눈빛으로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이화는 그렇게 홍주 김씨 가문의 무일푼으로 입성한 천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상황은 가혹했습니다. 시집 식구들의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견뎌야 했고 몰락한 가문을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중의 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화는 깊은 심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윤우에 대한 은근한 연모의 감정과 자신을 천한 것으로 멸시했던 시댁의 땅을 모두 사들여 자신의 한을 갚으려는 복합적인 심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화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능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줄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화는 중대한 달림길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멸시에 굴복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문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화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통해 시댁이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확고히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한 이화는 더 이상 천추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시어머니 윤 씨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소첩이 이 가문의 재산을 책임지겠나이다. 소첩을 믿어 주시옵소서. 시어머니 윤 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화는 시댁에서 받은 쌀 한 톨까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쌀을 빻아 만든 떡과 강정을 팔아
아주 작은 종자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미천으로 한양에 있는 유행수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홍주 특산물을 한양에 팔고 한양의 귀한 물건을 다시 홍주에 들여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수완과 정확한 시장 예측은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큰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자 시아버지 김판서와 시어머니 윤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찾아온 놀라움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김판서는 이화에게 돈을 버는 천한 일을 그만두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장터에서 푼돈을 벌어 당장 그만두고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화는 그 멸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결의로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이 이 가문의 희망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장사가 더욱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홍주 관하 뒤편에 있는 낡은 당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산신령의 조력자로 불리는 무녀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집은 오래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화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신을 벗고 마루에 들어서자 하얀 소복을 입은 무녀가 깊은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녀는 이화의 사주를 풀어보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의 인연이 땅을 부르고 그 땅이 내 마음 속의 하늘 부르는구나. 천한 곳에서 왔으나 가장 높은 곳을 보았으니 내 노스의 경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화는 무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스의 경대는 시댁에 있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에게 신비한 예지력을 건네주었습니다. 장마철 이후에는 흉년이 들지 않아도 쌀값이 크게 폭등할 것이니 미리 쌀을 사두어라. 내 재산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화는 무녀의 예언이 하늘의 도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녀의 말대로 장마가 오기 전에 자신이 모은 모든 돈을 털어 쌀을 사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련한 짓이라며 이화를 비웃었습니다. 흉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쌀을 사들이다니 저 천한 것의 머리는 역시 장사치에 불과하오. 시아버지 김판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녀의 예언대로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이화는 폭등하기 전에 사둔 쌀을 비싼 값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그 돈으로 곧장 김씨 가문이 잃었던 논밭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신비로운 조력자의 도움으로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의 명미남은 이미 홍주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화의 장사가 번창할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홍주 부잣집 마름 박서방은 이화의 수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이화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박서방은 이화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아에 바치는 세금을 속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이화를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이화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옥살이를 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서방은 김판서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이화를 모함했고 김판서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며 이화에게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감히 관아에 고발되다니 당장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옥에 갇히지 않도록 빌어야 할 것이다. 이 천한 것 때문에 가문이 망신당하는구나. 시아버지 김판서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이 기록한 장부와 증거를 조작 없이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이화의 장부는 털끝 하나 오차 없는 완벽한 기록이었고 오히려 박서방이 김판서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강탈한 부정의 증거를 역으로 찾아내 폭로했습니다. 이화의 뛰어난 지혜와 정직함 앞에 관아의 관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들어 오히려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김판서는 며느리의 능력 앞에 또다시 굴욕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화는 이 시련을 통해 상업적 능력뿐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시집 식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며느리 이화는 더 이상 천대받는 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가문의 실질적인 재산을 지키는 기둥이었습니다. 이화의 장사 수완 덕분에 홍주 김씨 가문의 재산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곡식이 쌓였고 잃었던 땅 문서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김판서가 이화에게 돈을 빌려 허세와 도박에 탕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판서는 체면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화가 번 돈을 흥청망청 썼고 이화가 돈을 모으는 족족 시아버지가 탕진하여 그녀의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김판서의 탐욕 때문에 가문의 쇠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우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윤 씨와 함께 이화를 무시했으나 이화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버지 김판서의 모렴치한 행동을 보며 비로소 아버지의 위선과 이화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더 이상 고고한 선비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려는 이화의 고군분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김판서를 믿고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밤늦게 서재에서 독서를 하던 윤우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제가 모은 재산과 되찾은 땅 문서가 모두 시아버님의 손에 들어가 탕진되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첩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윤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민낯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아버님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럽소. 나를 믿어주시오. 이제부터 나와 부인이 조용히 협력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은밀히 잃어버린 땅을 사들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오. 그렇게 이화와 윤우는 비밀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에 박서방의 질투가 얽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화는 윤우의 조력을 통해 재산의 은밀한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이화와 윤우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장부를 정리하고 잃어버린 땅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우는 이화가 숫자를 다루는 영민함에 감탄했고 이화는 윤우가 학문뿐 아니라 현실 문제에도 진지하게 임하는 고고한 심성에 깊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윤우의 손과 이화의 손이 실수로 스치듯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윤우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화는 떨리는 눈빛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우는 이화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발견하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화는 천출이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과 애정을 윤우방에게서 느끼며 그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부인, 아버님은 나의 아버님이지만 믿을 수 없소. 부인이 모은 재산은 반드시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종자돈이 될 것이요.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가문의 미래를 위해 내가 부인에게 모든 재산 상황을 털어놓겠소. 윤우는 이화에게 자신의 가문에 얽힌 비밀과 빚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에게는 배신이었으나 이화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화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윤우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멸시했던 시댁의 땅을 모두 사들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윤우방을 위한 대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화와 윤우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잠시 안정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서방이 시아버지 김판서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이화의 장사 노하우와 유통망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김판서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판서 영감, 저 천한 며느리가 가진 재산은 모두 영감님의 체면 때문에 바쳐야 마땅하옵니다. 소인이 저 계집의 비밀 장부를 알아내 모두 영감님께 바치겠사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화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이화에게 장사를 그만두고 가문의 재산 목록을 자신에게 모두 내어놓으라 강요했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윤우에게 작별을 구하고
홀로 한양의 거상을 찾아가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우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우는 이화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녀를 붙잡았지만 이화의 결의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올 것이옵니다. 부디 소첩을 믿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화는 한양 거상에게 자신이 모은 재산과 뛰어난 셈 능력, 그리고 홍주에서 이뤄낸 상업적 성과를 모두 증명했습니다. 거상은 이화의 대담함과 명민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화는 거상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빌리는데 성공하여 박서방과 김판서의 계획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화가 홍주를 떠난 사이 박서방은 김판서를 부추겨 윤우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모든 이가 이화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이화의 조력자였던 행수마저 관아의 감시를 받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화는 돌아와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화가 한양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홍주로 돌아왔을 때 윤우는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윤우방은 아버지 김판서가 급하게 숨긴 오래된 서책 속에서 매매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홍주 김씨 가문이 수년 전 빚 때문에 몰래 팔아넘긴 가장 비옥했던 땅의 문서였습니다. 윤우는 이 문서를 숨긴 장본인이 바로 박서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서방은 교묘한 수법으로 김씨 가문의 비옥한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되찾아야만 가문을 완전히 복원하고 박서방에게 최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윤우는 이화에게 이 비밀을 알리며 무녀가 예언했던 땅이 너의 한을 부른다는 말이 이 땅을 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인, 이 땅은 우리 가문의 근본이요. 박서방의 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오. 무녀가 예언한 대로 이 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요. 이화는 자신이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이 땅의 정당한 주인을 되찾는 데 이를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의 불꽃은 정의감과 구원의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윤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땅 문서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소첩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옵니다. 이제부터 소첩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사치가 아니라 이 가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화는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온 막대한 자금과 자신이 가진 상업적 지혜를 모두 쏟아부어 박서방의 탐욕을 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이화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멸시에 움츠러들던 천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땅이 신분과 체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천민의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이 준 능력임을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나이까?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이가 바로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화는 이제 당당한 거상의 면모와 강인한 며느리의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이화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고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이화는 박서방에게서 땅 문서를 되찾기 위한 최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작전은 대담함과 정확함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복수심이 얽힌 복잡한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가문을 구원하고 대의를 이루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는 윤우에게 작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이제부터 배신자처럼 행동할지라도 소첩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대계요입니다. 윤우는 이화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화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협력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촛불의 불빛은 두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대변하듯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신뢰와 연모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화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고 최종 시험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화는 마침내 결정적인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을 찾아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박서방님, 제가 모은 이 모든 재산으로 윤우 가문의 모든 빚을 갚고 땅을 되찾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 가문에 갇혀 사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화가 윤우를 버렸다고 생각한 시아버지 김판서와 박서방은 이화의 제안에 크게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박서방은 이화가 윤우를 버리고 떠나면 자신이 김씨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판서는 천한 며느리가 스스로 나가준다니 체면을 회복할 기회라 여겼습니다. 계약은 급히 진행되었습니다. 이화는 막대한 자금으로 김씨 가문의 모든 빚을 갚고 박서방이 불법적으로 매입했던 잃어버린 땅 문서를 매매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가진 위조된 땅 문서를 이화에게 건네며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바로 이때 핵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화는 박서방에게서 받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며 박서방이 가장 비옥한 땅에 진짜 문서를 따로 숨겨두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화의 계략은 바로 박서방이 진짜 문서를 감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화가 매입하기로 한 땅은 김씨 가문이 잃었던 모든 땅이었으며 이화는 위조된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박서방을 속였습니다. 이화는 은밀히 윤우에게 진짜 문서가 숨겨진 장소를 알렸고 윤우는 그곳에서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윤우와 시댁 식구들은 이화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오해했으나 이화가 행한 이 모든 행동은 가장 큰 희생을 동반한 대계였음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화는 박서방의 부정행위를 관하에 역고발하여 그의 재산을 몰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우 가문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공식적으로 되찾았습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은 윤우의 아내 이화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화는 무일푼으로 들어와 시댁의 모든 땅을 사들인 대지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화가 모든 땅을 되찾은 날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패배한 시아버지 김판서는 자신의 탐욕과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화가 천민 출신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김판서는 천출이 양반 가문을 농락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명목으로 이화를 영모로 고발하려 했습니다. 김판서의 고발로 이화는 관아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명문가를 속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으니 이는 영모와 다름없소. 당장 이 계집을 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김판서는 말했습니다. 윤우는 이화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신분의 벽 앞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화는 옥에 갇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와 목적을 회의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 고생을 하는가? 내 몸 하나 편히 살면 될 것을 왜 이토록 멸시하는 가문을 위해 애쓰는가? 이화는 생각했습니다. 윤우는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화를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사랑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해야 하는지 결정적 순간에 놓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화의 스승이었던 유행수였습니다. 유행수가 과연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천민 며느리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줄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할지가 절망의 순간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이화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옥중에서도 윤우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윤우는 마침내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보다 이화의 진심이 더 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윤우는 아버지가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백성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수탈한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를 관아에 넘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문 전체를 멸문 직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윤우는 관아에 당당하게 들어가 아버지의 부정을 폭로했습니다. 나으리, 모든 것은 아버지 김판서의 탐욕 때문이옵니다. 며느리 이화가 행한 모든 일은 가는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죄도 없나이다. 윤우는 이화가 무일푼 며느리로 들어온 진짜 이유, 즉 복수와 사랑이라는 복합적인 심정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화가 행한 모든 일은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는 충심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관아의 신문 과정에서 이화와 윤우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때 이화의 조력자 유행수가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유행수는 김 판서가 과거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김 판서의 거짓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윤우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단죄했지만 이는 곧 이화와 가문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벌어진 최종 대결은 지혜와 진실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이화가 매입한 모든 땅 문서가, 다른 한쪽에는 윤우가 제출한 김 판서의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우의 고발로 김 판서는 유배형에 처해질 위기였고 이화는 천민 신분이 노출되어 옥에 갇히거나 심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관리가 무녀가 예언했던 노스의 경대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윤우가 아버지의 서책 속에서 발견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관리는 경대를 열었습니다. 경대 안에는 김 판서가 오래전 백성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강탈했다는 증거, 즉 위조된 매매 기록과 탐관오리와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김 판서의 모든 거짓을 최종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 판서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관아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화의 최종 승리였습니다. 이화는 모든 누명을 벗고 윤우방 가문의 모든 재산을 공식적으로 되찾은 대지의 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영민함과 강인한 의지가 가문의 체면과 신분의 벽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화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윤우는 이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 김 판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통곡했습니다. 악덕 관리 박서방의 악행도 모두 밝혀져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화가 무일푼으로 시집 온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시당했던 자신의 신분적 한을 극복하고 그 한을 딛고 일어나 사랑하는 윤우를 아버지의 부당한 탐욕과 가문의 몰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땅을 샀고 지혜로 가문을 샀던 것입니다. 초반에 언급된 노스의 경대의 비밀이 풀리며 무녀의 예언과 이화의 운명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경대는 단순한 금고의 열쇠가 아니라 김씨 가문에 숨겨진 부끄러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운명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화는 모든 것을 잃은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아버님, 소첩이 비록 천출이 오나 이제 이 가문의 모든 재산을 지키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할 것이옵니다. 부디 소첩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윤우는 이화의 고결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화의 손을 잡고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재산을 넘어선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윤우는 이화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이화는 윤우의 떨리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뜨거운 숯불처럼 달아올랐고 창문에 서린 이슬마저 모두 증발해버릴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촛불은 흔들리다 이내 고요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밤 속에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윤우 가문의 재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이화는 홍주에서 가장 큰 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개념의 양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과 지혜가 존중받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 김 판서는 유배형 대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이화를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화야,
내가 이 못난 가문을 구원했구나. 나는 이제 내 앞에서 체면을 논할 수 없으니 부디 나를 어머니로 받아다오. 이화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윤우는 마음 편히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화의 영민함과 자신의 고결함을 합쳐 새로운 학문을 연구했고 결국 그해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이화는 윤우에게 가문의 명예를, 윤우는 이화에게 세상의 존중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재산을 초월한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은 밤늦도록 이화가 재산을 불리는 장부와 윤우가 공부하는 서책을 고요히 비춰주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손으로 잃었던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땅이 생명을 얻듯. 천한 이화가 오히려 쇠락한 명문가에 생명을 불어넣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분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귀함은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례허식과 오만함에 사로잡힌 명문가는 결국 스스로 몰락했지만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이화는 가문을 구원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화는 자신이 되찾은 가장 비옥했던 논에 첫 모를 심었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이 떨어진 그 땅에서 푸른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이 장면은 천추였던 이화가 쇠락한 명문가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우는 벼슬길에 오르기 전 이화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부인, 이제 이 가문의 모든 땅이 부인의 것이 되었소. 당신은 더 이상 천출이 아니오. 당신은 내 집안의 주인이자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나의 영원한 연인이오. 평생 당신을 존경하며 살겠소. 이화는 윤우의 고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화의 영민함과 윤우의 강직함이 합쳐져 홍주, 김씨 가문은 후대에까지 이름을 남기는 조선 최고의 거상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땅을 산 부부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신분을 넘어선 사랑과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화는 그 뜻을 몸소 실천하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